일단 샐러드를 먹고 배가 고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 야채는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음, 되게 속된 말로 그냥 드시고 뭐 소변 한번 보고 오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양이 적으니까. 그런 다이어트는 초인적인 의지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아이유 식단도 아니고. 그래서 굶거나 안 드시는 거 혹은 샐러드만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고 그래. 그럼 바로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드셔도 돼요. 대신에 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얼만큼 먹고 있고 뭘 먹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걸.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래서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기름도 없고 살이 안 찌지 라고 하지만 목살에도 지방이 거의 50%예요. 지방이 엄청 많죠. 근데 대부분 삼겹살보다는 적으니까 굉장히 막 그 목살은 거의 막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좀 퍽퍽하고 좀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생활에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만 되게 안 먹거나 혹은 내가 먹는다는 걸 인지하면 사실 모든 시작은 인지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나름 건강 챙긴다고 삼겹살 먹고 싶은 건데 엄청 100번 참아서 목살 먹은 건데 별 차이 없다. 낮긴 한데 지방이 그게- 많은 건 똑같다. 그래서 목살, 그 삼겹살 목살 있을 때 굳이 목살 필요 없이 자기가 좋아하면 삼겹살 먹는 게 아싸리 낫다. 어차피 목살에도 많이 있으니. 굉장히 원하는 대로 해석하시는데 포인트가 아니죠. 전제가 내가 뭘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인지해야 된다고 알고 말씀드린 있어야 거잖아요. 된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 걸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도 필요한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얼만큼 먹는지 알고 있어야 거기부터 뭐든 시작할 수 있어요. 운동도 예를 들면 가슴 근육 키우고 싶으면 내가 벤치프레스를 몇 킬로를 들 수 있는지 먼저 알아야 중량 설정을 60kg로 10번을 하든 70kg로 10번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음식 사진 찍으면 칼로리도 다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데이터도 다 있어. 그러니까 김밥 딱 찍으면 587칼로리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로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아요. 칼로리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루에 전체 내가 먹는 칼로리를 내가 알고서 너무 과다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치.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칼로리가 제일 중요해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 칼로리 안에서 영양 구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 3번이 예를 들면 식사를 뭐 3번 할지 4번 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3번과 4번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생활 패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논문도 많고 되게 논증이 많은 부분인데 내가 2,500칼로리 먹을 거면 한 끼에 때려 먹는 것보다 그거를 3번 가능하면 5번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특히 단백질 흡수나 근성장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꽤 있긴 하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사실 공복을 가져가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막 폭발해가지고 폭식? 그렇죠. 막 과자를 갑자기 5봉지 먹는다든지 그런 걸 피할 수 있죠. 자주 먹으면. 쫄쫄 굶다가 갑자기 감자칩 굶으면 실패한다. 굉장히 강한 정신력의 사람들은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랑 이런 대화를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사실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하고 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내 몸에 엄청난 데미지가 뭐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살 빼야 된다 지금 과체중이에요 살 빼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희 집의 이 부모님, 형제, 자매들 구성상
비만이고 뭐 이런 체격이 나오는 그건 아니거든요. 뭐 크게 뭐 아파 본 적도 없고 뭐 비교적 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지금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음. 음.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먹는지를 알고 그게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죠. 비중을 대충 내가 알고 지방을 몇 그램 먹는지 탄수화물 몇 그램. 근데 사실 이렇게 집착적으로 카운트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하지 않기도 하는데 다이어트를 나 진짜 지방을 빼고 싶다. 그러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 구성비가 지금 이제 살이 좀 적어 의식적으로 탄수화물 좀 줄여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단백질의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고. 지금 얼마큼 드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먹어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몇 칼로리?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몇 그램까지? 칼로리가 곧 그램이니까. 탄수화물 1g당 4칼로리니까 탄수화물 400칼로리면 탄수화물 100g이잖아요. 사실 뭐 같은 개념이죠. 파코치는 지금 딱 먹을 때 그게 계산기로 두드려 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는 트래킹을 안 하는 주의고 이제 알죠. 뭐 예를 들면 닭가슴살 100g 먹으면 단백질이 한 22에서 24g 정도 들어있고 칼로리가 뭐 125칼로리 정도 되고 우유에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런 거 다 알죠. 이제 뭐 진짜 오래 습관화 됐구나. 근데 사실 저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 지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거의 한 뭐 2년? 그래서 저도 보디빌딩이나 영양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떨어지고. 아니 잠깐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 지가 2년. 그럼 그 전에 8년, 9년 동안은 뭘 한 거예요? 저는 원래 파워리프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파워리프팅이 뭐예요? 파워리프팅은 그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더 많이 드는 게 목적인 운동이에요. 더 많이 되는 많이 드는 거. 더 많이 드는 거? 역도처럼. 무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300kg 이렇게 막?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체급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체급이 높은 파워리프터들을 보면 몸매가 다 안 좋아요. 역도에도 굉장히 원래 선수였어요? 아니요, 그렇고. 근데 왜 파워리프팅을 왜? 근데 되게 몸도 안 이뻐지는데. 좀 그 남자는 되게 좀 힘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강해지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루트는 항상 이렇게 처음에 팔굽혀펴기 하다가 헬스장 다니기 시작하다가 좀 더 뭐가 힘이 세지는 뭐가 없을까 하다 파워리프팅을 하다가 역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역도를 조금 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뭐 근육을 만들려면 좀 고반복을 해야 역도 되고. 대회? 아니 그 보디빌딩 대회?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었죠.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1등 했습니까? 1등한 종목도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아마추어 대회였어가지고 크게 막 그냥 뭐 동네 트레이너 나오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 나오고 이런 대회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워리프팅을 그 힘에 대한 동경인데 그게 남들보다 세다 뭐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만족감? 스포츠의 종목이니까 스포츠로 보시면 스포츠로? 돼요. 사실 이게 그런 조금 개념으로 접근하면 축구도 사실 개도 아니고 공 쫓아다니고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골을 넣고 그게 그거를 좀 즐기는 거잖아요. 맞아. 되게 자기가 육상 같은 종목처럼 파워리프팅도 원 오브 스포츠. 그렇죠. 내 기록을 재고 그 다음에 저번 기록보다 이번에 나오면 더 나은 뿌듯해하고 기록. 그렇죠. 그리고 좀 극단으로 가면은 건강도 해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면서 사실 내가 스트렝스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뭐 훨씬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몸매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편이긴 하죠. 근데 사실 파워리프팅은 자기 체중 대비 많이 드는 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몸을 키우는 거는 근육을 붙여야 되니까 체중이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워리프팅은 체급에 따라는 다르지만 체중을 늘리지 않으면서 내가 드는 무게를 드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막 금비대를 막 엄청 하고 그런 운동을 한 지가 되게 얼마 안 됐죠. 요즘도 사실 섞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쪽에 대한 지식은 좀 얕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뭔가 이상한 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영양이나 식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비밀이지만 선식을 막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뭐 닭가슴살 고구마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무시하시고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도 살 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내가 하루 우리 몸은 은근히 엄청 심플해요. 내가 들어오는 거 대비 나가는 거 맞으면 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칼로리, 하루 총 섭취 칼로리. 그리고 그거에 내가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하면 그 다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영양 구성, 주요 3대 영양소 탄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뭐 이게 하루에 몇 번 식사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그 안에서 클린하게 먹는 거. 뭐 내가 예전에는 그냥 뭐 치킨 이런 거 튀긴 거 막 냅다 먹었었는데 좀 더 뭐 예를 들면 닭가슴살을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뭐 치킨을 먹어도 되잖아, 그쵸? 아까 그래서 보디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 칼로리 계산하면 사실 얼마 못 먹거든요. 과자 한 봉지에 보통 500칼로리 정도 들어있어요. 500칼로리? 근데 작은 과자들이 진짜 작은 과자들이 60g 이러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맞네. 사람들이 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럼 뻥튀기 먹어야지. 뻥튀기 먹잖아요. 뻥튀기도 400칼로리 넘어요. 거의 뭐 500이랑 비슷해요. 뻥튀기는 제로 칼로리 아니야? 아니 탄수화물이에요 다. 그 제로 칼로리인 줄 알고 엄청 먹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몸에 넣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지금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 유나님이 살 빼시려고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대신 뻥튀기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먹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칼로리 엄청 높은 거였어요.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다이어트 코크는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죠. 그거 많이 먹어도 큰 관계 상관없어요. 근데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탄산 그거 뭐 하여튼 콜라니까. 그리고 인공 감미료를 많이 드시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뭐 빈속에 드시거나 뭐 이거는 사실 뭐 격담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뭘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감자칩 100g 먹으면 500칼로리예요. 그럼 100g짜리 5봉지 먹으면 하루 칼로리 끝나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사실 뭐 단백질도 없으니까 근성장도 안 될 뿐더러 사실 뭐 생활이 안 되죠. 건강도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뭐 감자칩, 아이스크림, 튀김 다 먹으면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게 닭가슴살 100g 몇 칼로리라고 했죠? 한 125칼로리, 130칼로리 정도 돼요. 뭐 160 이렇게 요리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닭가슴살은 이론적으로는 2kg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2kg를 물론 닭가슴살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2kg를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을 이 감자칩 5봉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조금 먹을 건지 아니면 포만감 있게 하루 종일 계속 그렇게 할 건지 근데 그 중간에서 우리의 이런 일반인들은 균형을 찾는 게 좋은데 조금 다이어트를 하시면 그 맛있지만 살찌는 것들의 비중을 한시적으로 좀 줄이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이런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가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될 거예요. 근데 그 냅다 선식 때려 넣고 뭐 샐러드 먹고 그러면은 되고 그렇게 계속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 그런 거 얘기하죠. 뭐 요요 현상이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지속 불가하고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니까. 내가 문법 모르는데 냅다 말만 한다고 영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던 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뻥. 살찌는 거의 원인이 시간 살찌는 거의 원인이 커요. 그리고 과자는 거의 포만감 대비 칼로리 높아가지고 저도 사실 과자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원래. 요즘도 가끔 먹고. 구운 계란 어때요? 괜찮아요? 계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계란도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방이 많을 수 있어요. 저나 근데 계란 먹는 거 좋아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래? 알고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계란 먹으면 막 단백질 엄청 막 이렇게 섭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계란 흰자만 먹잖아요. 계란 흰자 한 개 먹으면 단백질 2g 있거든요. 그럼 계란 흰자 20개 먹어야 단백질 40g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닭가슴살 먹는다. 그러면 한 150g 먹으면 단백질 40g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죠. 할 때.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내가 먹는 걸 한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먹는 게 빤하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쫙 해봐야 되겠다. 펼쳐놓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드실 때마다 보세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거 사주셨을 때 제가 이거 봤잖아요. 아 이게 나와요? 유한성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거 보려고 본 거예요. 아 한번 보고 그 과자 같은 거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보통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탄수화물 반, 지방 반이거든요. 지방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쌀과자 이런 것도 지방 많이 들어있어요. 튀긴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아시는 게 좋고, 되게 막 사람들 저는 제일 안 좋아하고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게 막 과일도 막 살 많이 찐다, 막 몸에 안 좋다 막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새로운 정보인 것처럼 굉장히 헛소리고 과당이 몸에 안 좋긴 해요. 근데 수박 이런 거 100g 먹으면 혹시 몇 칼로리인지 2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토마토도 비슷해요. 토마토 수박 우리가 막 여름에 먹으면 시원하고 되게 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물론 당도에 따라 칼로리가 조금 다르겠지만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내가 수박 1kg 배 터지기 1kg 먹기도 힘들겠지만 먹어도 200칼로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과당이 몸에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먹는 거보다 과자 그냥 그 수박 한 통 다 먹는 거보다 과자 몇 개 집어 먹는 게 더 그쵸? 안 좋겠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땐 토마토 먹어야 돼. 토마토 20칼로리는 비슷하고 과일들은 대부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막 내가 토마토 거의 막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보다는 수박 드셔도 되고 그런 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제가 대회할 때 준비할 때처럼 강박적으로 변할 수 있죠. 막 음식이 막 다 숫자로 보이고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과하면 안 좋은데 사실 거기랑은 거리가 먼 단계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무리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냥 쉽게 손쉽게 뭘 먹어라. 그렇게 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 왜냐면 자유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유나님한테 그러면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쉬워요. 동네 트레이너들이 돈 받고 그거 하는 건데 어디서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그지 같은 식단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여자들한테 주고 그럼 계산해보면은 칼로리 막 1300칼로리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살이 빠져요. 근데 몸은 적응해요. 핸드폰 절전 모드처럼. 그러면 더 내려갈 때가 없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쉬운 거는 과자 빈도를 줄이시고 과자를 먹으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이거는 조금 논외지만 운동 말씀드릴 때도 제가 느낀 거는 나는 스쿼트는 힘든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스쿼트와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운동이 없겠냐.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없어요. 스쿼트의 효과는 스쿼트를 해야만 할 수 있죠. 물론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뭐 레그 프레스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머신 백 스쿼트를 한다든지 근데
그 스쿼트 효과를 원하시면 뭐 대체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효과는 안 나온다.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다는 아닌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을 하시고 드실 때 과자를 줄이는, 근데 그게 가장 쉬워요. 사실 새끼 닭가슴살 고구마 먹고 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은 새끼 일반식 드시고 과자를 좀 줄이실 거예요? 일반식 먹고. 그렇죠. 그게 훨씬 낫죠. 훨씬 쉬워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치맥 이런 걸 드셔도 돼요. 대신 치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날짜를 정하세요.